아침 해가 강남 테헤란로의 우뚝 솟은 30층 건물 통유리창을 강렬하게 비추고 있었다. 안진우 회장이 거의 40년 전 설립한 서울의 주요 건설 회사 중 하나인 안건설에서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29층의 호화로운 회의실은 현재 회사 CEO인 이강준의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를 제외하고는 절대적인 침묵에 잠겨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투자자들과 회의 중인 거 안 보입니까? 이강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는 막 커피잔을 치우러 들어온 58세의 청소부 김순자 여사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 자리에 있던 6명의 임원과 3명의 일본인 투자자들은 당황한 듯 시선을 돌렸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냥 치우러 왔을 뿐인데. 김순자 여사가 청소 카트를 붙잡고 설명하려 했다. 나중에 치우세요. 제가 당신 일하는 방식까지 설명해야 합니까? 이강준이 테이블을 내리쳤다. 당장 나가세요. 김순자 여사는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방을 나갔고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이강준이 몰랐던 것은 그 공개적인 굴욕이 바로 회사의 진정한 소유주이자 창립자의 딸인 안지혜가 청소부로 편장하여 기다리던 순간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은 지난 72시간 동안 조심스럽게 기획된 계획의 절정이었다. 사흘 전 안지혜는 런던에서 기업 경영과 건설 분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 2년간 머물다가 조용히 서울로 돌아왔다. 그녀가 자리를 비운 동안 그녀는 아버지의 친구가 추천한 흠잡을 데 없는 이력을 가진 다국적 기업 임원인 이강준에게 회사 경영을 맡겼었다. 35세의 안지혜는 아버지처럼 결단력 있고 실용적인 여성이었으며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곱슬머리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강렬한 초록색 눈을 가진 키 큰 그녀는 대기업 임원들의 전형적인 스타성보다는 신중함과 효율성을 선호했다. 그녀는 언론과 소셜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을 항상 피했기 때문에 그녀의 얼굴을 아는 직원은 거의 없었다. 내가 뭘 읽고 있는 건지 믿을 수가 없어. 안지혜는 강남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암호화된 이메일로 받은 보고서를 분석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 문서들은 인사부장 박선영, 즉 안씨 가문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 보낸 것이었다. 이메일에는 직원들의 상세한 보고서, 우려스러운 재정 데이터,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지난 8개월 동안 인력 이직률이 75% 증가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안건설은 항상 인재 유지를 중요한 기둥 중 하나로 삼았으며 일부 직원들은 회사에서 20년 이상 근속을 기념하기도 했다. 안지혜는 전화를 들고 박선영에게 걸었다. 보고서에 보이는 것만큼 상황이 나쁩니까? 그녀는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물었다. 더 나쁩니다. 박선영이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분위기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병들고 있어요. 지난 2달 동안 3명의 관리자가 정신건강 문제로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이강준은 항상 물려받은 팀을 재편성 중이며 어려움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팀의 탓이라고 말합니다. 안지혜는 몇 초 동안 침묵했다. 가까이서 봐야겠는데 내가 사장으로 나타나면 모두 행동을 바꿀 거고 그럼 진실을 절대 알 수 없을 거야. 무슨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버지께서 명동 백화점 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횡령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경비원으로 변장하셨던 일 기억나세요? 박선영이 짧게 웃었다. 어떻게 있겠어요? 현장에서 딱 걸린 경비원이 안진우 회장님, 본인이라는 걸 알고 그 사람 심장이 멎을 뻔했잖아요. 그러게요. 안지혜가 심호흡을 했다. 비슷한 일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안지혜는 알아볼 수 없었다. 회색 가발, 두꺼운 뿔테 안경, 깊은 표정 주름을 흉내낸 화장, 그리고 약간 구부정한 자세가 젊은 사업가를 새로운 청소팀 직원으로 변모시켰다. 그녀는 연금을 보충해야 하는 58세 과부 김순자 여사가 되었다. 박선영은 김순자 여사를 청소 감독관 최정자 여사에게 직접 소개했다. 최정자 여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박선영의 친구를 돕는다고 믿는 믿음직한 사람이었다. 순자는 손자의 치료비를 돕기 위해 몇 주 동안 일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임원실이 있는 위층부터 시작합시다. 최정자 여사가 파란색 유니폼과 임시 출입증을 건네며 설명했다. 임원들은 더 까다로우니 거기서는 신경 좀 써야 해요. 알았죠? 안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유니폼의 무게와 그것이 상징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아버지 안진우 회장은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는 벽돌공 보조로 시작했다. 그는 항상 모든 청소 및 유지보수 직원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딸에게는 주문처럼 반복했다. 진정으로 건물을 짓는 것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손이다. 청소 카트를 갖춘 안지혜는 사장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단호했다. 복도에서 그녀는 2명의 보좌관과 함께 오는 이강준과 마주쳤다. 본능적으로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장님. 이강준은 멈춰서서 경멸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언제부터 청소부가 나에게 인사했지? 당신의 일이나 잘하고 나를 방해하지 마세요. 두 보좌관은 눈에 띄게 불편해하며 바닥을 바라보았고 이강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나갔다. 안지혜는 그 말에 충격을 흡수하며 서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무례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가족이 항상 옹호했던 모든 것에 반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경멸의 표현이었다. 그 첫날 내내 사무실과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안지혜는 아버지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만한 장면들을 목격했다. 한 회의실에서 그녀는 이강준이 영업부장 김민준을 프레젠테이션 도중에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을 보았다. 이건 완전히 쓰레기잖아. 이강준이 서류철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다. 내 12살짜리 조카도 이것보단 잘하겠다. 내일까지 다 다시 하든가 아니면 다른 직장을 찾아. 회사에 10년 이상 근무한 40대 남성 김민준은 떨리는 손과 수치심으로 붉어진 얼굴로 흩어진 서류들을 주었다. 같은 날 또 다른 경우 안지혜는 이강준이 자신의 비서인 이지은이라는 젊은 여성에게 그가 고의로 떨어뜨린 종이들을 바닥에서 줍도록 강요하면서 다른 이사에게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안진우 회장의 온정주의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목격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안지혜는 건물에서 3블록 떨어진 조용한 카페에서 박선영을 만났다. 어땠어? 안지혜의 심각한 표정을 걱정하며 박선영이 물었다. 참담했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발을 벗으며 대답했다. 아버지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가치에 기반을 둔 회사를 세우셨어. 2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 남자는 모든 것을 독성 환경으로 만들었어. 잔인해, 선영아. 잔인하고 용납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신분을 밝히고 그를 해고할 거야. 안지혜는 생각에 잠겨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아직은 아니야. 문제의 범위를 이해해야 해. 그가 이사들 앞이 아닐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이강준은 자신이 데려온 2명의 이사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 행동하기 전에 반박할 수 없는 뭔가가 필요해. 그럼 며칠 더 김순자 여사로 지낼 거야. 그리고 당신은 내가 회사의 모든 부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 박선영은 걱정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 그는 위험한 사람이야. 범죄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교활하고 복수심이 강해. 나는 그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복하는지 봤어. 걱정 마. 안지혜는 다시 가발을 쓰며 대답했다. 지난 2년 동안 밖에 있으면서 많이 배웠어. 그리고 내가 배운 한 가지는 때로는 눈앞의 것을 진정으로 보기 위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야. 카페를 나설 때 2 사람 모두 옆 테이블에 앉아 그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던 젊은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안건설 IT 부서의 인턴 전구진이었다. 그는 박선영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방금 목격한 이상한 대화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편장, 2번째 주에 안지혜는 자신이 물려받은 회사의 모든 구석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김순자 여사로 변신하고 정식 업무 시작 1시간 전에 회사에 도착했다. 이것은 그녀에게 낮 동안 일반적으로 붐비는 구역에 접근할 시간을 주었다. 그 화요일, 안지혜는 영업부 회의실을 청소하다가 복도에서 격앙된 목소리를 들었다. 조용히 그녀는 살짝 열린 문 옆에 자리 잡았다. 북부 호텔 체인 계약을 놓쳤어요, 송 과장님. 1달도 안 돼서 2번째 대형 고객을 잃었어요. 그 목소리는 아버지 시절부터 회사에서 일해온 영업이사 한유리의 것이었다. 뭘 기대했습니까? 이강준이 협상 도중에 가격을 2배로 올리라고 하고는 마치 우리가 그들을 위해 호텔을 지어주는 것이 특혜인 양 그 체인 사장님을 대했어요. 판매, 코디네이터 송준호는 지쳐 보였다. 그리고 여명 건설과의 회의도 잊지 마세요. 이강준은 1시간 늦게 도착해서 절반은 휴대폰만 보고
고객의 말을 2번이나 잘랐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탁월함과 파트너십의 명성이 몇 달 만에 날아갔어요. 한유리가 한숨을 쉬었다. 안진우 회장님이 살아계셨다면, 아니면 그 딸이 정말 여기 일에 신경 썼다면 말이죠. 송준호가 덧붙였다. 그녀는 유럽에서 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인생을 즐기고 있고 회사는 망해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안지혜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회사의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직원들이 현재 벌어지는 일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을 탓할 수는 없었다. 사실 그녀는 이강준을 너무 믿었고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다. 며칠 후 27층 여자 화장실을 청소하던 안지혜는 한 칸에서 울고 있는 재무부장 윤미래를 발견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지혜는 그녀가 흐느끼며 전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냥 그만둘 수는 없어. 은주야, 그녀가 말했다. 나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잖아, 알잖아. 대훈이 대학이 다음 학기에 시작하고 하준이 교정 치료비도 어떻게 감당해? 상대방이 대답하는 동안 잠시 멈춤이 있었다. 응, 다른 직장을 찾고 있지만 이런 월급을 받기는 쉽지 않아. 아니,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는 없어. 이강준은 이사회를 쥐고 있고 내 말은 그의 말에 대항할 수 없을 거야. 윤미래는 전화를 끊고 칸에서 나왔고 김순자 여사를 보고 놀랐다. 그녀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다. 죄송합니다. 여기 누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녀는 자신을 추스르려 애쓰며 말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아가씨. 안지혜는 나이든 여성의 자세를 유지했다. 가끔은 울어야 할 때도 있는 법이죠. 윤미래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이 건물에서 누군가 저에게 친절하게 말해준 건 2주 만에 처음이에요. 그녀는 블레이저를 고쳐 입고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다. 10분 후에 CEO와 회의가 있어요. 눈이 빨개져 있으면 그는 여자들은 리더십 직책을 맡기에는 너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말할 거예요. 이미 한 번 그렇게 말했어요. 자녀가 있나요? 안지혜가 연결을 시도하며 물었다. 윤미래의 얼굴이 순간 환해졌다. 둘이요? 16살 대훈이와 12살 하준이요. 제 삶의 전부예요. 그녀는 휴대폰 화면에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었다. 예쁘네요. 안지혜가 미소 지었다. 제 남편은 항상 자녀가 가장 큰 재산이라고 말했죠. 남편분은 현명한 분이셨네요. 윤미래가 심호흡을 하고 좀 더 격식 있는 표정을 지었다. 가봐야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은 그게 전부인 거죠, 안 그래요? 들어주는 사람. 윤미래가 나간 후 안지혜는 생각에 잠겼다. 회사가 고통받는 것만이 아니었다. 가족과 꿈을 가진 실제 사람들이 독성 환경과 숫자와 권력만 생각하는 한 남자에게 짓밟히고 있었다. 이틀 후 전환점이 찾아왔다. 안지혜는 복도를 청소하다가 이강준이 회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존경받는 프로젝트 매니저인 강동현에게 소리치는 것을 보았다. 강동현은 회사 설립 때부터 안진우 회장의 지도 아래 인턴으로 시작하여 안건설에서 일해왔다. 이 무능한 사람 같으니 이강준이 복도 한가운데서 고함을 질렀다. 아테네 타워 프로젝트가 당신 때문에 늦어지고 있어. 당신은 이 회사의 짐덩이야.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공룡이라고. 회색 머리에 항상 위험 있는 자세를 유지하던 60세의 강동현은 고개를 숙이고 공개적인 굴욕을 견디고 있었다. 직원들은 그 장면을 피하며 빠르게 지나갔지만 모두가 듣고 있었다. 몇 분 후 안지혜는 청소하러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남자 화장실에서 강동현을 발견했다. 그는 세면대에 기대어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다가가기로 결정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하세. Yes, of course. 강동현은 놀라고 부끄러워하며 얼굴을 들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제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다리가 흔들리는 듯했고 그는 세면대에 기대었다. 35년, 이 회사에서 35년? 안진우 회장님은 저를 아들처럼 대하셨어요. 안지혜는 목이 메이는 것을 느꼈다. 예전 사장님을 아셨어요? 알았냐고요? 강동현이 쓴 웃음을 지었다. 그분은 제 멘토셨어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죠. 제 아내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을 때 가능한 최고의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그분이었어요. 그는 눈물을 닦았다. 그런데 이제 이 남자가 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욕하는군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그냥 그만둘 수가 없어요. 제 월급에 의존하는 두 자녀가 있고 아내는 끊임없는 보살핌이 필요해요. 저는 갇혀 있어요. 강동현은 어깨를 펴고 품위를 되찾으려 애썼다. 당신에게 털어놓아서 죄송합니다. 이름도 모르는데 김순자입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강동현은 그녀에게 악수를 청했다. 임원이 청소부에게 보이는 흔치 않은 존경의 표시였다. 반갑습니다, 김순자 여사님. 강동현입니다. 저야말로 반갑습니다, 강동현 사장님. 안지혜는 목이 메이는 것을 느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걱정 마세요. 분명 상황이 바뀔 겁니다. 부디 김순자 여사님의 말씀이 맞기를 부디. 그날 밤 안지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버지가 깊이 존경했던 강동현이 화장실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행동하기로 결심했지만 이사회를 상대로 그를 대면하기 위해서는 이강준의 잘못된 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직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기회는 그 주 금요일에 찾아왔다. 이강준은 잠재적 투자자들과 회사 외부에서 회의를 잡아두었고 박선영은 안지혜에게 그의 사무실이 오후 내내 비어 있을 것이라고 조용히 알려주었다. 위험해. 박선영이 탕비실에서 잠시 만났을 때 경고했다. 그의 서류를 뒤지는 것을 들키면 들키지 않을 거야. 안지혜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냥 청소부잖아. 기억 안 나? 이강준 같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존재. 오후 2시 30분 안지혜는 청소 카트를 밀고 이강준의 사무실로 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갔다. 그녀는 재빨리 책상 위와 잠기지 않은 서랍 안의 서류철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세 번째 서랍에서 그녀는 기밀이라고 표시된 빨간색 서류철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상세한 재무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지난 6개월간 매출 23% 감소, 포트폴리오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세 주요 고객 손실, 명확한 정당화 없이 40% 부풀려진 운영비용. 그러나 그녀를 진정으로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강준의 개인적인 지출이 회사 자금으로 불법적으로 지불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결코 열리지 않은 컨퍼런스를 위한 1등석 여행, 심지어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된 수입차까지. 안지혜는 유니폼, 주머니에 숨겨진 휴대폰으로 모든 페이지를 사진 찍었다. 서류철을 제자리에 놓으려 할 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재빨리 서랍을 닫고 문이 열렸을 때 다시 사무실을 청소하는 척했다. 이강준이 들어왔고 안지혜가 그가 회사로 데려온 이사 중 한 명인 서태우로 알아본 남자와 동행하고 있었다. 내 사무실을 지금 청소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강준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나가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안지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냥 제 일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 일은 시키는 대로 시킬 때 하는 겁니다. 그가 반박했다. 이제 나가. 안지혜가 카트를 밀고 나가면서 서태우가 이 사람들은 계급 개념이 없어요. 제가 다국적 기업에 있을 때는 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문이 닫히며 나머지 대화는 들리지 않았다. 안지혜는 분노와 결의가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심호흡을 했다. 이제 그녀는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지만 그에게 매수되거나 위협받을 수 없는 증인들 앞에서 이강준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알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안지혜는 며칠 동안 자신을 관찰해온 IT 인턴 전구진과 마주쳤다. 그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는데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미소였다. 안녕하세요, 김순자 여사님. 그가 특이한 어조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아가씨. 그녀는 의심스러운 듯 대답했다. 밖은 날씨가 좋네요. 서울처럼 아름답다고 할까요? 안지혜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젊은이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는 정말 누구일까? 그리고 그 정보로 무엇을 하려는 걸까?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고 전구진이 먼저 내리며 그녀에게 돌아서기 전에 말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안지혜 여사님. 아니면 안 회장님이라고 해야 할까요? 안지혜는 얼어붙었고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닫혔다. 그녀의 변장은 들통났고 이제 그녀의 모든 계획이 위험에 처했다. 그녀는 이 젊은이를 찾아내 그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러나 그녀가 행동하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리며 박선영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월요일 오전 8시 이강준이 소집한 전체 회의. 예외 없이 모든 직원 참석. 긴급. 안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강준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그녀의 공개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상황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려 하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안건설의 강당은 만원이었다. 250명이 넘는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긴급 회의의 이유에 대해 추측했다. 분위기는 불안감으로 가득했다. 특히 이강준의 경영 아래서는 그런 소집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안지혜는 여전히 김순자 여사의 모습으로 강당 뒤편에 조용히 자리 잡았다. 주말 내내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알아낸 인턴 전구진을 찾으려 했지만 그 젊은이는 사라진 듯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도 답장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오전 8시 5분, 이강준은 3명의 이사, 즉 그가 직접 데려온 서태우와 오준혁, 그리고 이전 경영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이사 한유리와 함께 강당으로 들어섰다. 그들 사이의 대조는 분명했다. 남자들은 냉혹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한유리는 진정으로 고뇌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강준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조절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청중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월요일 아침 8시에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상황이 위급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침묵하는 강당에 울려 퍼졌다. 지난 분기 실적은 참담했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의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담했습니다. 분노에 찬 웅성거림이 강당을 휩쓸었다. 이강준은 손을 들어 침묵을 요구했다. 저는 불평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회사를 붕괴에서 구하기 위해 즉시 취해야 할 조치들을 발표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클릭하자 뒤편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다. 우리 매출은 지난 분기에 25% 감소했습니다. 이강준이 언급하지 않았고 안지혜가 사진 찍은 문서들로 알고 있던 것은 그 매출 감소가 그가 지휘를 맡고 오만한 태도로 오랜 고객들을 멀리한 바로 그 시점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었다. 이 위기에 맞서기 위해 오늘부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발표합니다. 첫째, 예외 없이 모든 직원에 대한 재택근무 제도 즉시 취소. 또 다른 웅성거림에 물결이 일었다. 안건설은 안진우 회장 시절부터 일과 삶의 균형을 믿으며 하이브리드 근무를 시행한 최초의 대기업 중 하나였다. 둘째, 유형근무 정책 중단. 모든 직원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셋째, 이강준은 극적인 멈춤을 가졌다. 회사가 다시 성장세를 보일 때까지 모든 보너스와 성과급 지급을 무기한 중단합니다. 세 번째, 줄에 앉아있던 젊은 엔지니어가 일어섰다. 안지혜는 그녀를 알아보았다. 그녀는 지속가능성 코디네이터 최수민, 회사에서 가장 최근에 고용된 유망한 인재 중 한 명이었다. 실례합니다. 이강준 사장님. 최수민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부분의 부서는 개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문제는 거시적인 관리와 전략적 고객의 손실이었습니다. 게다가 보너스는 계약상 권리이며 단순히 중단될 수 없습니다. 이강준은 차가운 눈빛으로 최수민을 응시했다. 최수민 씨 맞습니까?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직 수습기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줘야 할 필요가 있겠군요. 저는 단지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장님, 최수민은 물러서지 않고 대답했다. 지속가능성 부서의 수치는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분기 목표를 15%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강준이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그의 눈에는 닿지 않았다. 인상적이군요. 그럼 최수민 씨가 수직 정원 프로젝트가 왜 3주나 지연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장님께서 지난달에 저희 팀을 40% 감축하고 프로젝트를 우선순위 목록에서 제외하셨기 때문입니다. 최수민은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제가 보낸 보고서에 모두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예산 제약에 적응하는 당신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보고서군요. 이강준은 강당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이것이 우리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종류의 불복종입니다. 계층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사회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직원들. 그는 다시 최수민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자리로 돌아가서 이 회사에 계속 머물고 싶은지 숙고해보는 것이 좋겠군요. 최수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앉았다. 그녀의 가까운 동료들은 위로의 등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더 이상 감히 말하지 못했다. 계속해서 이강준이 말을 이었다. 네 번째 조치는
회사의 급여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입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위축되고 있는 시장에 맞춰야 합니다. 그것은 급여 삭감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었고 강당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안지혜는 창백한 얼굴과 절망적인 표정들을 보았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부양해야 할 가족, 갚아야 할 대출, 수년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쌓아올린 꿈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강준이 결론지었다. 새로운 현실에 맞춰 직원 수를 조정하기 위한 적정 규모화 프로세스를 시작할 것입니다. 해고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할 용기도 없군. 안지혜는 생각했다. 그는 조치의 인간적인 영향을 가리기 위해 영어 용어를 사용했다. 아버지는 부끄러워하실 것이다. 그때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 안지혜가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던 프로젝트 매니저 강동현이 천천히 일어섰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다. 강동현은 안진우 회장 시절에 살아있는 유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이강준 사장님. 그가 나이에도 불구하고 강당에 힘있게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사장님께서 제안하시는 것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불법입니다. 이강준은 순간적인 방해에 놀란 듯했다. 뭐라고요? 일방적인 급여 삭감은 한국노동법에 따라 불법입니다. 계약상 혜택의 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매출 감소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오랜 고객을 멀리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무능한 경영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죽음과 같은 침묵이 강당을 덮쳤다. 항상 그렇게 자제하고 외교적이었던 강동현이 이렇게 직접적인 대결을 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강준은 초기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했다. 강동현 부장님 자리에 앉아서 이 회사의 이사회를 비방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나 강동현은 서 있었다. 저는 아무도 비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2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사장님께서는 안진우 회장님이 40년 동안 쌓아 올린 것을 파괴했습니다. 품질, 지속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한 존중의 모범이 되었던 회사를 말입니다. 강동현은 동료들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저는 이 회사에서 35년 동안 일했습니다. 안진우 회장님께서 이 회사를 작은 산업 창고 건설사에서 국내 최대의 건설사 중 하나로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모든 직원, 보조원부터 엔지니어까지 존엄성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회사는 건물이나 이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들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강준이 눈에 띄게 짜증을 내며 말을 가로막았다. 매우 감동적이군요, 강동현 부장님. 하지만 감상주의는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더 이상 지난 세기의 작은 가족 건설사가 아닙니다. 바로 그거죠. 강동현이 반박했다. 그것은 규모뿐만 아니라 가치에서도 더 커져야 합니다. 사장님은 매출 25% 감소를 시장에 불가피한 일인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사장님의 경영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와 함께했던 고객들은 사장님께서 그들을 파트너가 아닌 숫자로 취급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강동현은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 즉 자신의 사원증을 꺼내 바닥에 던졌다. 플라스틱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절대적인 침묵 속에 울려 퍼졌다. 저를 해고할 필요 없습니다, 이강준 사장님.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언론, 노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회사의 진정한 소유주를 찾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안지혜 회장님은 아버지의 유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을 남기고 강동현은 강당의 중앙 통로를 따라 위험 있게 출구로 걸어갔다. 아무도 그를 막으려 하지 않았다. 그가 안지혜를 지나갈 때 그들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고 그녀는 목이 메이는 것을 느꼈다. 그가 자신이 언급한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강준은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강동현 부장님은 자신의 선택을 한 것 같군요. 다른 분도 그의 본보기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 어조는 은밀한 위협이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공포가 공기 중에 팽배했다. 좋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오늘 중으로 인사부에서 보낼 공지에 자세히 설명될 것입니다. 모두 해산하십시오. 사람들이 일어나 조용히 강당을 떠나기 시작할 때 안지혜는 방금 목격한 것을 흡수하며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이것이 그녀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이강준은 회사 전체 앞에서 자신의
진정한 얼굴을 보여주며 완전히 자신을 드러냈다. 강당을 나서던 이강준은 복도에서 김순자 여사와 마주쳤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25층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어야 할 텐데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안지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최정자 여사님께서 모두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언제부터 모두의 청소팀이 포함되었죠? 이강준이 쓴웃음을 지었다. 당신은 거기서 논의된 내용을 이해조차 못할 겁니다. 당신은 그저 청소부에 불과하니까. 그가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거기서 들은 내용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알겠어요? 당신에게 좋은 게 뭔지 안다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청소부는 대체 가능합니다. 아주 많이 대체 가능하죠. 이강준이 멀어진 후 안지혜는 몸을 숙여 강동현이 바닥에 던진 사원증을 주었다. 그것은 강력한 상징이었다. 불의에 동조하기보다 생계를 포기하는 것을 택한 한 남자의 존엄성. 그 작은 플라스틱 물건은 그녀가 다음에 해야 할 일에 대한 영감이 될 것이었다. 안지혜는 박선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얘기해야 합니다. 긴급합니다. 내일 이사회 긴급회의를 원합니다. 답장은 거의 즉시 왔다. 불가능합니다. 이강준이 내일 오전 10시에 이사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인력의 30% 감축을 제안할 것입니다. 안지혜는 피가 끓는 것을 느꼈다. 그럼 그 회의에서 하겠습니다. 준비하세요. 내일 김순자 여사는 은퇴하고 안지혜가 공식적으로 돌아옵니다. 전화를 끊으면서 그녀는 복도 끝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전구진, 즉 자신의 신분을 알아낸 IT 인턴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듯한 수수께끼 같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안지혜는 그 순간 비어있던 여자 화장실로 향했고 한 칸에 몸을 가두었다. 모든 것을 처리하고 다음 단계를 계획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는 생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화장실 문이 열리고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김순자 여사님,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면 안지혜 회장님이라고 해야 할까요? 안지혜의 심장이 거의 멎을 뻔했다. 그녀는 천천히 칸문을 열었고 회의에서 이강준에게 맞섰던 엔지니어 최수민과 얼굴을 마주했다. 어떻게 아세요? 최수민이 미소 지었다. 정구진이 알려줬어요. 제 남자친구예요. 안지혜는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비밀이 퍼지고 있었다. 하지만 왜? 그리고 최수민은 무엇을 원할까? 그 정보로 무엇을 할 생각입니까? 안지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다. 최수민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무엇을 하냐고요? 이해가 안 가네요. 저희는 도움을 드리러 왔어요. 도움이라고요? 네. 전구진이 며칠 전 시스템 접근 기록을 분석하다가 회장님의 신분을 알아냈어요. 김순자 로그인 아이디가 박선영 부장님에 의해 직접 생성되었는데 외부 파견 직원에게는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좀 더 조사해 보니 회장님께서 청소부로 오신 날짜와 안지혜 회장님께서 귀국하신 날짜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안지혜는 안도감을 느껴야 할지 더 걱정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죠? 확실히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장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죠. 최수민이 망설였다. 이곳은 특별했어요. 회장님 아버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회사를 만드셨죠. 매일 이강준은 그 유산을 조금씩 더 파괴하고 있어요. 최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전구진이 회장님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저희는 회장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지켜보기로 했어요. 정말로 걱정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단순히 회사를 팔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 냉정하게 관찰하고 계신 건지 말이에요. 안건설을 절대 팔지 않을 거예요. 안지혜는 기분 상한 듯 대답했다. 아버지의 유산이에요. 그분의 꿈의 실현이죠. 이제 저희는 그것을 알아요. 최수민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지혜는 잠시 제안을 고려했다. IT 지식을 가진 전구진은 유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최수민은 이강준에게 공개적으로 맞서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내일 이사회 회의에서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이강준은 대량 해고를 승인받으려 할 거예요. 그걸 막아야 하는데 5명의 이사 중 2명은 그에게 충성스러워요. 그들조차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해요. 최수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전구진이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는 회사의 모든 디지털 기록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에게 저녁 8시에 제 아파트로 오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최수민 씨 고마워요. 아직 감사할 필요 없어요. 내일은 회장님의 기업 생활에서 가장 힘든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이강준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는 잃을 것이 많으니까요. 최수민이 나가는 동안 안지혜는 자신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대결은 이사회 앞에서, 그리고 어쩌면 회사 전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위험했지만 필요했다. 아버지의 유산, 그리고 안건설에 의존하는 수백 가족의 미래가 걸려 있었다. 그날 밤 전구진과 박선영과 함께 전략을 준비하면서 안지혜는 새벽이 오기도 전에 자신의 모든 계획을 위험에 빠뜨릴 위기를 맞이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새벽 4시 안지혜의 아파트 초인종이 끈질기게 울려 그녀를 얕고 불안한 잠에서 깨웠다. 인터폰을 통해 그녀는 박선영의 애타는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지금 당장 얘기해야 해요. 긴급해요, 넥슨. 몇 분 후 박선영이 아파트로 들어섰다. 그녀는 창백했고 눈 밑은 깊게 패였으며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이사회 회의를 취소해야 해요. 그녀는 서론 없이 말했다. 뭐라고요? 선영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미 모든 계획이 세워져 있어. 이강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교활해요. 박선영은 소파에 몸을 파묻었다. 밤새 조사했어요. 그가 5명의 이사 중 2명, 박영철과 이재민을 문자 그대로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들이 이강준에게 충성스럽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잖아. 안지혜가 그녀 앞에 앉으며 대답했다. 단순한 충성심이 아니에요. 박선영은 서류철을 열고 인쇄된 몇 장의 종이를 꺼냈다. 그들은 이강준과 함께 부업에 연루되어 있어요. 그들이 공동으로 통제하는 유령 회사들로 안건설의 계약을 빼돌리는 계획들이요. 안지혜는 문서를 받아 재빨리 훑어보았다. 그것은 그 계획을 증명하는 회사 등록, 계약서 및 은행 거래 기록이었다. 왜 이걸 진작에 보여주지 않았어? 이제 막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회계사 중 한 명인 김철수 씨가 어젯밤에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가 발견한 몇 가지 불일치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죠. 이사회 회의에 대해 듣고 나서 그가 발견한 것을 저에게 보여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안지혜는 얼굴을 감싸쥐고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려 애썼다. 이건 모든 것을 바꿔놓는군. 이 증거들이 있다면 나는 그들을 이사회에서 해임하고.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박선영이 말을 가로막았다. 김철수 씨가 말하길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고 어쩌면 규제기관에도 있을 수 있대요. 내일 회장님께서 신분을 밝히고 이사회 투표에서 지게 되면 문제를 일으키려는 불안정한 상속녀로 비난받을 거예요. 이강준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회장님을 경영해서 법적으로 배제할 겁니다.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내가 대주주잖아. 네, 하지만 런던으로 가기 전에 그에게 정원을 위임하는 위임장에 서명하셨죠. 기억하세요? 특히 이사회가 회장님께 반대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전 합의를 파기하려 한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안지혜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어둠 속에 몇 개의 불빛만 반짝였다. 너무나 많은 것이 걸려 있었다. 그녀의 재산이나 아버지의 유산뿐만 아니라 수백 가족의 생계와 존엄성까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회의를 취소하세요. 물러나서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 이강준과 부패한 이사들에 대한 탄탄한 사건을 만들어요. 몇 주 어쩌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지만 더 안전할 겁니다. 안지혜는 눈을 감고 결정의 무게를 느꼈다. 물러선다는 것은 이강준이 인력의 30%를 해고하려는 계획을 계속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했다. 70개 이상의 가족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더 많은 굴욕, 더 많은 고통을 의미할 것이다. 내 말이 맞아. 그녀가 마침내 패배한 듯 말했다. 회의를 취소할게.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어. 박선영은 안도하는 듯했다. 지금 바로 이사회 사무실에 전화해서. 그녀는 안지혜의 휴대폰 벨소리에 말을 멈췄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떠 있었다. 새벽 4시 37분이었다. 여보세요? 안지혜 회장님. 젊고 망설이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렸다. 네, 누구세요? 전구진입니다. IT 부서의 전구진이요. 안지혜는 박선영에게 조용히 하라고 신호했다. 전구진?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왜 전화했어? 너무 일찍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만 회장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초회 수민이 이사회 회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위험하다는 것을 압니다. 특히 부패한 이사들 때문에요. 하지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사들에 대해 어떻게 알아? IT 부서에서 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이메일에 접근할 수 있어요. 이강준, 박영철, 이재민 사이의 오간 메시지를 봤어요.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안지혜는 박선영에게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냈다. 전구진, 걱정해줘서 고맙지만 상황은 보이는 것보다 더 복잡해. 많은 것이 걸려 있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잠시 멈춤이 있었다. 회장님께서 여기에 계시는 것이 비록 김순자 여사로 변장하셨지만 저희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무슨 뜻이니? 회사의 주인, 창립자의 딸이 저희와 같은 굴욕을 겪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겪는 것을 직접 겪을 만큼 충분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안지혜는 목이 메이는 것을 느꼈다. 이 어젯밤 제가 회장님 아파트에서 나온 후에 회사 근처 술집에 들렀어요. 2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회의 후에 모두 낙담해 있었죠. 강동현 부장님이 이강준에게 맞설 용기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말하더군요. 안진우 회장님의 딸이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만 한다면. 정우진의 목소리가 흐려졌다. 회장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받으셨는지 아신다면. 안지혜 회장님,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이 그분을 얼마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지 말이에요. 이강준이 하고 있는 일은 단순히 회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성의 유산을 죽이는 거예요. 안지혜는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알아, 정우진. 믿어줘, 나도 알아.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위험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회장님을 필요로 해요. 안진우, 회장님의 정신이 회장님을 통해 아직 회사에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안지혜가 전구진에게 생각해보겠다고 약속한 후 전화를 끊었을 때 박선영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취소하지 않을 거죠. 안지혜는 심호흡을 했다. 아니, 선영아, 취소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께서는 결코 도전을 피하지 않으셨어. 특히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라면 말이야. 나도 다르게 행동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위험이 엄청나다는 걸 알아. 하지만 시도하지 않은 비겁함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나을 거야. 안지혜는 끈질긴 눈물을 닦았다. 하나만 약속해줘. 만약 모든 것이 잘못되고 내가 회사를 잃게 된다면 당신이 이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줄 거야. 박선영은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은 아버님과 똑같아요. 고집스럽고 이상주의적이고 터무니없이 용감해요. 그것으로 충분하기를 바랄 뿐이야. 안지혜는 시계를 확인했다. 회의까지 몇 시간 남았어. 계획을 다시 검토하자. 그날 오전 9시 30분 안건설 30층. 이사회 회의실에 이사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육중한 원형 원목 테이블과 서울의 정령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유리창이 있는 위험 있는 회의실이었다. 벽에는 40년 동안 회사의 주요 사업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특히 안진우 회장의 초상화가 돋보였다. 안지혜는 1시간 일찍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도착했다. 계획대로 그녀는 이사회 비서의 지루한 시선 아래 회의실을 청소하기 시작했고 비서는 곧 커피를 가지러 나갔다. 2시 45분 5명의 이사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이강준의 동맹인 박영철과 이재민, 안진우 회장 시절부터 회사와 함께 일한 기업 변호사 정혜원, 소액주주 대표 김성훈, 그리고 건설사 초기 시절 안진우 회장의 전 파트너였던 장현수였다. 이사들과 함께 이강준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유치하려던 3명의 중요한 일본인 투자자들도 왔다. 그들의 존재는 안지혜의 계획에 없었지만 이것은 이점이 될 수 있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중립적인 증인들이었다. 이강준이 마지막으로 평소에 오만한 자세로 들어섰다. 그는 서툰 영어로 투자자들에게 열정적으로 인사했지만 회의실 한 구석을 조용히 청소하고 있던 김순자 여사의 존재는 완전히 무시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강준이 회의를 자연스럽게 주도하며 시작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를 방문해 주신 다나카 코퍼레이션의 훌륭한 투자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본인들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강준은 계속했다. 이 비상회의를 소집한 것은 우리가 비상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낸 보고서에 자세히 설명했듯이 회사는 이상적인 역량 이하로 운영되고 있으며 비용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공격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 계획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변호사 정혜원이 이미 의심스러운 듯 물었다. 인력을 30% 감축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30일 이내에 약 75명의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웅성거림이 회의실을 휩쓸었다. 소액주주 대표 김성우는 특히 경악한 듯했다. 30%요? 이건 너무 극단적입니다. 이강준 사장님. 딜러실 노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업은 감상주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성훈 이사님, 이강준이 참을성 없게 반박했다. 회사가 비대해졌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효율성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선영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안건설의 공식 소유주께서 참석하셨으며 이 회의에 참여하고 싶다고 알려드려야 합니다. 이강준은 눈살을 찌푸렸고 눈에 띄게 짜증이 났다. 무슨 소리야 박선영. 안지혜 회장님은 유럽에 있고 어떤 회의에도 참여할 의사를 밝히지 않았어. 저는 유럽에 있지 않습니다. 이강준. 안지혜가 청소를 멈추고 장갑을 벗으며 말했다. 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지혜가 중앙으로 걸어가는 동안 회의실에는 경악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여전히 청소부의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자세는 이제 완전히 달랐다. 꼿꼿하고 자신감 있으며 턱을 치켜들고 벽에 걸린 남자의 초상화와 놀랍도록 닮은 모습을 드러냈다. 이사회 신사 숙녀 여러분, 제대로 자신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안진우 회장의 딸이자 이 회사의 대주주인 안지혜입니다. 이강준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터무니없습니다. 이 여자는 분명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저 청소부에 불과합니다. 아니요, 이강준. 정혜원 변호사가 일어나며 끼어들었다. 저는 안지혜를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녀가 맞습니다. 안진우 회장의 전 파트너였던 장현수도 일어섰다. 세상에, 안지혜. 이게 무슨 뜻인가? 무세운 뜻이냐면요. 장 이사님, 저는 아버지께서 세우신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했습니다. 안지혜는 이강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에이티노지체사너.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참담했습니다. 이강준은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공식 이사회 회의 중입니다. 이런 식의 연극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연극이라고요? 소액주주 대표 김성훈이 물었다. 회사의 주인이 여기에 청소부 복장을 하고 나타나서 참담한 일을 목격했다고 말하는데 그걸 연극이라고 합니까? 저는 오히려 그녀가 할 말에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이강준은 중립적인 이사들의 지지마저 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전술을 바꾸었다. 안지혜 씨 경영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사적으로 논의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쇼는 필요 없었습니다. 시도했습니다. 이강준, 런던으로 떠나기 2달 전부터 조직 문화의 문제에 대해 경고하려 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사치라고 했죠. 기억하나요? 제가 진정한 사업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녀는 이사회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지난 3주 동안 저는 우리 회사에서 청소부로 변장하여 일했습니다. 화장실, 사무실, 회의실을 청소했습니다. 저는 매일 이강준 사장님의 경영 아래 수십 명의 직원들이 대우받는 것처럼 굴욕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이강준의 동맹 이사 중 한 명인 박영철이 끼어들었다.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인상일 뿐입니다. 안지혜 회장님. 이강준 사장님은 어려운 시기에 회사의 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해 힘든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개인적인 인상이라고요? 안지혜가 되풀이했다. 저는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박선영에게 신호를 보냈고 박선영은 각 이사회 구성원에게 서류철을 배포했다. 여러분 손에 들려 있는 것은 완전한 자료입니다. 첫 번째 섹션에는 이강준이 취임한 이후 매출이 23% 감소했다는 재무 보고서가 있습니다. 같은 기간 시장은 7% 성장했지만 이는 시장 때문이 아니라 우리 포트폴리오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새 주요 고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사들은 서류를 훑어보기 시작했고 이강준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두 번째 섹션은 기술적 정당성 없이 40% 부풀려진 운영 비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섹션은
신사숙녀 여러분,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강준의 개인적인 지출이 회사 자금으로 불법적으로 지불되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상업적 목적이 입증되지 않은 해외여행, 그리고 그녀는 극적인 멈춤을 가졌다. 그의 전용으로 등록된 업무용 차량 포르쉐 카이엔. 이강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이건 사생활 침해입니다. 당신은 이 문서들에 접근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제 회사 문서입니다, 이강준. 저에게는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안지혜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네 번째 섹션에는 이강준, 박영철, 이재민이 안건설의 계약을 그들이 통제하는 유령 회사들로 빼돌린 계획을 증명하는 이메일과 계약서가 있습니다. 언급된 두 이사는 격렬하게 항의하며 일어섰지만 이미 피해는 발생했다. 다른 이사회 구성원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일본인 투자자들은 눈에 띄게 당황한 듯 서로 속삭였다.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박영철이 소리쳤다. 우리는 당신을 고소할 겁니다. 그러세요. 안지혜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또 모든 문서는 이미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저는 책임 있는 경영자로서의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이강준은 상황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수단을 시도했다. 이사회에 투표를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제 CEO 재임에 대한 투표를 말입니다. 변호사 정혜원이 발언권을 얻었다. 투표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저는 이강준 사장님의 안건설 CEO 직위, 즉시 해임과 박영철 이사와 이재민 이사에 대한 혐의가 제대로 조사될 때까지 예방적 직무 정지를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 김성훈이 재빨리 말했다. 투표에 들어갑시다. 가장 나이 많은 이사 장현수가 선언했다. 이강준 사장님의 해임에 찬성하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한 명씩 이사들이 손을 들었다. 정혜원, 김성훈, 장현수, 그리고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박영철과 이재민도 손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강준에게서 거리를 두어 자신들의 피부를 구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였다. 5대0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장현수가 발표했다. 이강준 사장님은 오늘부로 안건설 CEO 직위에서 공식적으로 해임되었습니다. 이강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동맹들마저 그를 버렸다. 그는 증오에 찬 눈빛으로 안지혜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당신은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를 겁니다. 이 회사는 나 없이는 망할 겁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이강준. 그녀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 회사는 마침내 아버지께서 꿈꾸셨던 모습으로 돌아갈 겁니다. 건물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존엄성을 짓는 곳으로 말입니다. 이강준은 서류철을 들고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안지혜는 심호흡을 하며 그 역사적인 순간의 무게를 느꼈다. 그녀는 벽에 걸린 아버지의 초상화를 바라보았고 잠시 동안 아버지의 얼굴에 승인의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상상했다. 장현수가 그녀에게 다가왔고 안지혜를 놀라게 하며 감격스럽게 그녀를 안았다. 내 아버지는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내 사랑. 아주 많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안지혜는 미소 지었지만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그녀는 직원들의 신뢰를 되찾고 아버지가 항상 옹호했던 가치 위에 회사를 재건해야 했다. 박선영, 그녀가 불렀다. 1시간 후에 모든 직원을 강당으로 소집해 주세요. 중요한 발표를 해야 합니다. 이사들과 투자자들이 방을 나서며 방금 목격한 일에 대해 활기차게 이야기하는 동안 안지혜는 잠시 혼자 안진우 회장의 초상화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청소팀의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기리기 위해 선택한 길의 상징이었다. 해냈어요, 아버지. 그녀가 속삭였다. 첫 번째 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재건할 시간입니다. 1시간 후 안건설 강당은 완전히 만원이었다. 웅성거림이 격렬했다. 이사회 회의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소식이 마른 풀에 불이 붙듯이 퍼져나갔다. 일부 직원들은 이강준이 해고되었다고 말했고 다른 이들은 그가 사임했다고 말했다. 아무도 정확히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모두가 기념비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박선영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조절했다. 즉시 침묵이 흘렀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자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안건설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제부터 개인적으로 경영을 맡게 될 이 회사의 진정한 소유주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대감에 찬
웅성거림이 강당을 휩쓸었다. 많은 직원들, 특히 신입 직원들은 안지혜를 직접 본 적이 없었다. 모두의 놀랍게도 무대에 오른 것은 김순자 여사였다. 그녀는 여전히 청소팀의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앞에 있는 수백 명의 혼란스러운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저를 3주 전부터 여기서 일하기 시작한 청소부 김순자 여사로 알고 계실 겁니다. 다른 분들은 저를 전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 제 본명은 안지혜입니다. 안진우 회장의 딸이자 이 회사의 대주주입니다. 강당에는 경악한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놀라움과 불신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충격이라는 것을 압니다. 제가 왜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합니다. 존중과 존엄성에 기반을 두고 설립된 회사가 한 남자의 탐욕과 오만함으로 거의 파괴될 뻔한 이야기입니다. 거의 20분 동안 안지혜는 청소부로 일했던 3주 동안 목격했던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공개적인 굴욕, 무례한 대우, 권력 남용. 그녀는 이강준이 어떻게 오랜 고객들을 멀리하고 귀중한 인재들을 소외시키고 두려움과 불안의 독성 환경을 만들었는지 이야기했다. 아버지께서 이 회사를 설립하셨을 때 우리는 단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는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이강준은 그것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그에게 여러분은 스프레드시트의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버려지고 대체 가능한 존재였죠. 안지혜는 주위를 둘러보며 청중의 여러 사람들과 시선을 맞추었다. 저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숨어서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절실히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매일 존엄성이 짓밟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은 끝납니다. 그녀는 계속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이강준은 이사회에 의해 만장일치로 공식적으로 해임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안건설의 일원이 아닙니다. 강당의 박수와 안도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일부 사람들은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안지혜는 침묵을 요구하며 손을 들었다. 더 있습니다. 부당하게 중단되었던 보너스와 성과급은 소급하여 재지급될 것입니다. 재택근무 정책과 유형근무 시간도 즉시 복원됩니다. 더욱 열광적인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발표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초대라고 해야겠군요. 안지혜는 강당 옆문 쪽을 가리켰다. 아버지께서 항상 옹호하셨던 용기, 진실성, 그리고 가치들을 구현하는 한 남자를 우리 팀으로 다시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강준에게 맞섰다가 해고되었던 프로젝트 매니저 강동현이 강당으로 들어섰다. 그는 눈에 띄게 감격해 있었다. 청중은 휘파람과 환호성을 보내며 기립박수를 보냈다. 강동현은 환대에 놀란 듯 수줍게 손을 흔들며 무대로 걸어갔다. 안지혜는 모두 앞에서 그를 힘껏 안았다. 환영합니다, 강동현 부장님. 프로젝트 매니저로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운영 이사로서 말입니다. 강동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마이크에 다가섰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집에 앉아 제 월급 없이 아내 치료비를 어떻게 낼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흐려졌다. 안지혜 회장님, 이 회사의 영혼을 되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여러분의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이 신뢰를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박수갈채가 마침내 잦아들자 안지혜가 다시 발언했다. 우리 앞에는 많은 일이 남아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을 잃고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안건설을 탁월함과 진실성의 대명사로 만들었던 원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녀는 그날 아침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오디스머너 씨, 이제 모두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제안합니다. 오늘은 쉬면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내일 새로운 에너지로 돌아오세요. 내일부터 우리는 재건을 시작할 것입니다. 강당은 천천히 비워졌고 직원들은 활기차게 대화했다. 많은 사람들이 안지혜에게 다가와 감사를 표했고 일부는 눈물을 글썽겼다. 안지혜가 몇 주 전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았던 디자인팀의 젊은 여성 중 한 명이 감격하여 그녀를 안았다. 회장님께서 하신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저희 입장이 되어 저희가 느끼는 것을 느끼셨다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강당이 마침내 비워졌을 때 안지혜, 박선영, 강동현,
그리고 이강준의 계획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었던 IT 인턴 전구진만이 남아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죠? 박선영이 지쳐 보였지만 눈에 띄게 만족하며 물었다. 이제 어려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안지혜가 대답했다. 고객을 되찾고 프로젝트를 재정비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쉽지도 빠르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가능할 겁니다. 강동현이 단언했다. 믿으세요. 많은 고객들이 가격이나 기한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이강준의 오만한 태도를 견딜 수 없어서 떠났습니다. 경영진 교체 소식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돌아올 겁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전구진이 나섰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부 분위기요. 신뢰가 깨졌고 사람들은 상처를 입었어요. 그 상처가 치유되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내 말이 맞아, 전구진. 그래서 너희가 필요해. 안지혜는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너희는 이 전황이 동안 나의 눈과 귀가 되어줄 거야. 그 모든 것을 알고 싶어. 무엇이 잘 되고 있는지, 무엇이 안 되고 있는지,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모두가 임무에 헌신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안지혜 회장님은요? 강동현이 물었다. 마침내 30층에 있는 회장님 자리로 가실 건가요? 안지혜는 여전히 입고 있던 파란색 유니폼을 바라보았다. 네, 하지만 이 3주 동안 배운 것을 잊지 않을 겁니다. 가끔 김순자 여사가 다시 나타나 화장실을 청소하고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들을 겁니다. 다음 주 안건설은 변화를 시작했다. 안지혜는 각 부서와 개별적으로 만나 우려사항을 듣고 아이디어를 수집하며 투명하고 인간적인 경영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그녀의 첫 번째 조치 중 하나는 아버지께서 수십 년 전에 시행했던 열린 문 정책을 재도입하는 것이었다. 직책이나 근속 연수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이 그녀와 직접 대화를 요청할 수 있었다. 공식 CEO로서 첫 주 동안 안지혜는 50명이 넘는 직원들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녀는 직장 내 괴롭힘, 무시당한 아이디어, 낭비된 재능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다. 하지만 또한 귀중한 제안,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사를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을 들었다. 이강준이 해고된 지 2주 후 예기치 않은 사건이 안지혜를 놀라게 했다.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던 재무부장 윤미래가 긴급 회의를 요청했다. 뭔가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윤미래가 안지혜의 책상에 서류처를 놓으며 말했다. 이강준은 별도의 장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횡령 규모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안지혜는 점점 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문서를 살펴보았다.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군요.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이미 완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윤미래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 전에 다른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평선 건설에서 CFO 제안을 받았습니다. 여기 월급보다 40% 더 많아요. 안지혜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윤미래를 잃는 것은 큰 타격이 될 것이었다.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군요. 언제 떠나시나요? 그게 요점입니다. 윤미래가 미소 지었다. 거절했습니다. 회장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회장님의 용기와 진실성을 보고 나니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재건 과정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안지혜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신뢰해줘서 고마워요, 윤미래 씨.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다음 달 첫 번째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강준의 경영 기간 동안 잃었던 주요 고객 중 두 곳이 회사의 새로운 접근 방식에 감명받아 돌아왔다. 그중 한 곳인 북부 호텔 체인 사장은 안지혜와의 회의에서 자신의 결정을 설명했다. 회장님, 아버님은 30년 전 제 첫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그분은 영남 지역의 관광 잠재력을 아무도 믿지 않을 때 제 첫 호텔을 지어주셨죠. 이강준이 저를 숫자로 취급했을 때 안건설을 떠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돌아온 것은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변화가 더욱 두드러졌다. 이강준의 경영 아래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던 직원 이직률이 급격히 감소했다. 결근율도 줄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복도에서 다시 미소 지었다. 내부 혁명 후 3달이 끝날 무렵 안지혜는 새로운 전체 회의를 소집했다. 첫 번째 회의와 달리 이제 분위기는 긍정적인 기대로 가득했다. 석 달 전 우리가 여기에 모였을 때
그녀가 시작했다. 우리는 재건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집단적 노력의 첫 번째 결과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수치를 발표했다. 지난 2개월 동안 매출 18% 증가, 중요한 고객 2곳 회복, 직원 이직률 65% 감소,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조직 문화 조사에서 87%의 만족도를 보여주었다는 점이었다. 이는 회사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분 각자의 노력의 산물입니다. 안지혜가 강조했다. 여러분은 변화가 가능하고 재건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전구진이 봉투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게 뭐죠? 안지혜가 물었다. 편지입니다. 어제 도착했는데 회장님 앞으로 온 겁니다. 발신인은 이강준입니다. 안지혜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놀랍도록 짧은 편지를 읽었다. 안지혜 씨, 이 편지를 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만 몇 가지는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용감했고 마지못해 인정합니다만 필요했습니다. 저는 길을 잃었고 사업과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을 잃었습니다. 저는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진행 중이며 제 행동에 대한 결과를 감수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를 멈춰 세워준 것이 저에게는 은혜였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제가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이 한 일을 자랑스러워하실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도 그렇습니다. 이강준 드림 안지혜는 그 예상치 못한 말들을 처리하려 애쓰며 편지를 여러 번 다시 읽었다. 그녀는 이강준에게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단지 무엇이 될 수 있었는데 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슬픔을 느꼈을 뿐이었다. 괜찮으세요? 전구진이 그녀의 생각에 잠긴 표정을 알아채고 물었다. 아주 괜찮아. 그녀는 편지를 보관하며 대답했다. 단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또 다른 확인일 뿐이야. 그날 오후 안건설의 최신 사업인 서울 외곽의 지속가능한 주택 단지 건설 현장을 걷고 있을 때 안지혜는 다시 전구진의 접근을 받았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긴장한 듯 보이며 말했다. 택빌드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보안 관리자로 저를 고용하고 싶대요. 월급이 여기서 받는 것보다 거의 30% 더 많습니다. 안지혜는 윤미래와의 대화에서 대자비를 느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했니? 정우진이 미소 지었다. 이미 거절했습니다. 어떤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존중이 그중 하나입니다. 전구진, 내 아버지는 회사가 콘크리트와 강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헌신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곤 했어. 내가 방금 그것을 증명했어. 회장님의 본보기가 제 결정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회장님은 회사를 팔고 편안하게 돈을 가지고 살 수도 있었지만 더 큰 것을 위해 싸우기로 선택하셨죠. 안지혜는 건설 현장에서 조화롭게 일하는 작업자들을 바라보았다. 다양한 연령, 민족 배경을 가진 남녀들이 건물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결코 알지 못할 가족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한다는 목적 아래 단결되어 있었다. 전구진, 회사 분위기를 더욱 개선할 아이디어가 있니? 그녀가 갑자기 영감을 받아 물었다. 젊은이는 잠시 생각했다.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부서, 심지어 현장직까지 대표하는 혁신위원회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종종 최고의 아이디어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니까요. 훌륭한 아이디어야. 네가 이 위원회를 이끌어줬으면 해. 다음 주에 구조화를 시작해. 정구진의 눈은 예상치 못한 책임감에 빛났다. 정말요? 하지만 저는 그저 많은 사람들이 침묵할 때 용기를 낸 재능 있는 젊은이일 뿐이야. 안지혜가 말을 이었다.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의 유형이지.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안지혜는 건물 정문 앞에서 멈춰 섰다. 이전에 이강준이 선택했던 추상화가 걸려있던 벽의 공간은 이제 비어 있었다. 박선영, 그녀가 복도에서 친구를 발견하고 불렀다. 저를 위해 뭔가 주문해야겠어. 입구에 걸 표지판이야. 어떤 종류의 표지판이요? 브러시드 메탈 표지판인데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으면 해. 여기서는 모든 직무에 존엄성이 있다. 존중에는 직책이 없다. 박선영은 메시지를 이해하고 미소 지었다. 거기에 완벽하게 어울릴 거예요. 회장님 아버님도 승인하실 겁니다. 네, 안지혜가 대답하며 옷장 속에 조심스럽게 보관된 파란색 유니폼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매일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그분도 분명 승인하실 겁니다. 안건설의 혁명 6개월 후 강남 테헤란로의 웅장한 건물에 들어서는 누구에게나 변화는 분명했다. 이제 여기서는 모든 직무에 존엄성이 있다. 존중에는 직책이 없다는 문구가 새겨진 브러시드 메탈 명판이 걸린 리셉션부터 회장실 문이 말 그대로 활짝 열려있는 30층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철학을 반영하고 있었다. 금요일 아침 안지혜는 특별 행사를 위해 준비를 마쳤다. 안건설은 그날로 창립 40주년을 맞이했으며 행사는 회사의 새로워진 가치들을 반영하도록 세심하게 기획되었다. 긴장되세요? 박선영이 서류철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오며 물었다. 조금. 안지혜가 인정했다. 공식적으로 취임한 이후 첫 대규모 회사 행사예요. 완벽하게 하고 싶어요. 그럴 거예요. 강당은 이미 준비되었고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아주 신이 났어요. 기자들도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언론은 안건설의 대변혁에 큰 관심을 보였다. 국내 주요 경제 잡지 중 한 곳은 지난달 청소부 CEO 안지혜가 아버지의 회사를 내부에서 어떻게 혁명시켰는가라는 제목의 표지 기사를 실었다. 파급 효과는 엄청났고 심지어 해외 언론의 주목까지 끌었다. 분기, 실적 보고서가 나왔어요. 박선영이 서류철을 안지혜에게 건네며 말을 이었다. 좋아하실 거예요. 안지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보고서를 살펴보았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 회사는 이강준의 경영 기간 동안 잃었던 고객들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항상 꿈꿔왔던 일인 서울시와의 지속 가능한 공공주택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새로운 중요한 계약들을 수주했다. 6개월의 인간적인 경영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죠. 안지혜가 서류철을 닫으며 말했다. 사실 비전과 용기를 가진 리더가 할 수 있는 일이 놀라운 거죠. 박선영이 정정했다. 회장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셨어요. 안지혜의 전화가 울렸다. 그 운명적인 회의에서 이강준에게 맞섰고 지금은 지속가능성 이사 직책을 맡고 있는 최수민이었다. 안지혜 회장님, 아래쪽에 상황이 있습니다. 직접 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문제라도? 안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확히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와서 보세요. 궁금해진 안지혜는 박선영과 함께 1층으로 내려갔다. 본관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결코 상상하지 못할 장면을 마주했다. 약 50명의 직원들이 두 줄로 늘어서 인간 통로를 만들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새로운 얼굴과 익숙한 얼굴들이 있었다. 가장 경험 많은 작업자부터 새로 고용된 인턴들까지. 무슨 일이야? 그녀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이제 운영이사인 강동현이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섰다. 공식 축하 행사 전에 작은 깜짝 선물입니다. 강동현의 신뢰 직원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인간 통로 끝에서 전구진이 조각된 나무 상자를 들고 나타났다. 안건설의 모든 임직원을 대표하여 저그가 큰 소리로 발표했다. 지난 6개월간의 탁월한 성과뿐만 아니라 겸손과 용기의 본보기에 대한 감사로 저희 CEO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우진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조심스럽게 접혀있는 안지혜가 청소부로 변장했을 때 입었던 것과 똑같은 파란색 유니폼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 주머니 위에 금색 실로 안지혜라는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기업의 근본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저희는 회장님께서 원래 유니폼을 기념으로 보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구진이 설명했다. 하지만 자랑스럽게 입으실 수 있는 유니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회사의 근본, 즉 존중, 존엄성, 인간성이 회장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유니폼을요. 안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유니폼을 잡았고 깊이 감동했다. 여째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직원들 사이에 있던 윤미래가 대답했다. 회장님의 행동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었어요. 공식적인 어떤 행사보다 훨씬 의미 있는 그 자발적인 순간은 회사가 겪었던 변화를 완벽하게 나타냈다. 그것은 단순히 숫자나 과정의 개선이 아니라 문화와 인간관계의 혁명이었다. 2시간 후 회사 강당에서 안건설 창립 40주년 공식 기념 행사가 한창이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간을 가득 메웠다. 직원, 파트너, 고객, 관계자,
그리고 기자들. 무대에는 안진우 회장이 사업을 시작했던 작은 임대 사무실부터 현재의 웅장한 사업까지 회사의 역사적인 순간들을 담은 사진들이 대형 스크린에 전시되어 있었다. 안지혜는 흰색 블라우스 위에 우아한 블레이저를 입고 연설을 위해 무대에 올랐다. 모두의 놀라움과 감탄 속에서 그녀는 선물로 받은 새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주머니에 금색 자수가 보였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녀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청중을 바라보며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안건설의 40년 역사뿐만 아니라 제 아버지 안진우 회장님께서 40년 전 품었던 아이디어, 즉 꿈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앞에 있는 집중하는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중 일부는 왜 제가 이렇게 격식 있는 자리에 이 유니폼을 입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저에게 이것은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근본을 나타냅니다. 즉 각 개인은 자신의 직무나 지위에 관계없이 보이고 들리고 가치 있게 여겨져야 한다는 이해입니다. 안지혜는 천천히 무대를 걸으며 청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6개월 전, 저는 아버지께서 그토록 사랑과 헌신으로 세우신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실제로 이해하기 위해 이와 같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두려움이 존중을 대체하고 숫자가 사람보다 중요했던 독성, 환경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저는 또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심으신 가치들의 불꽃을 계속해서 살려온 수백 명의 전문가들의 회복력과 헌신입니다. 강동현 부장님처럼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 생계를 걸었던 사람들, 윤미래 부장님처럼 자녀들을 생각하며 매일의 굴욕을 견뎌냈던 사람들, 최수민 이사님처럼 부당한 명령에 의문을 제기할 용기를 가졌던 사람들, 그리고 전구진 인턴처럼 진실성에는 나이나 직책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젊은이. 안지혜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스크린에는 이제 안건설의 첫 대규모 사업 시작. 당시 아버지의 사진이 나타났다. 아버지는 건물의 기초가 무시되면 건물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중, 진실성, 헌신과 같은 근본적인 가치에서 벗어나면 외관이 아직 견고해 보여도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유니폼의 금색 자수를 만졌다. 기업의 근본,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여러분 모두입니다. 모든 직원, 모든 파트너, 모든 고객이 이 회사를 지탱하는 토대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의 역할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근본을 지탱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안지혜는 연단 위에 놓여있던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을 반영하는 두 가지 소식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첫째, 다음 달부터 안건설의 모든 직원들은 예외 없이 회사의 성과에 참여하게 됩니다. 임원이나 관리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공에 매일 기여하는 모든 사람이 말입니다. 열광적인 박수갈채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두 번째 소식, 우리는 함께 건설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직급의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출 시스템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짓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집을 가질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호는 더욱 격렬했다. 안지혜는 많은 직원들, 특히 주택 소유의 꿈이 종종 불가능해 보였던 현장 직원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침묵이 돌아오자 그녀는 말을 이었다. 이 몇 달 동안 제가 배운 한 가지 교훈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다른 사람에 대한 권력이 아니라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힘에 있습니다. 직책이나 특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영감을 주는 능력에 있습니다. 안지혜는 스크린에 비친 아버지의 이미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버지, 어딘가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의 꿈이 계속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버지께서 심으신 씨앗은 계속 자라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한 아무도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경멸당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의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청중을 향해 돌아서며 그녀는 결론지었다.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유니폼은 6개월 전처럼 변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헌신의 상징입니다. 진정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봉사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매일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려면 각 부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견고한 미래를 건설하려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근본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청중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그것은 몇 분 동안 계속되었다. 감격한 안지혜는 겸손하게 박수를 받았다. 무대에서 내려오자 그녀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인사하고 감사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군중 속에서 그녀는 인내심 있게 자신에게 말을 걸기를 기다리는 나이든 여성을 발견했다. 안지혜 회장님? 마침내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자 그 여성이 불렀다.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청소팀 감독관 최정자입니다. 물론 기억합니다, 최정자 여사님. 안지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때 여사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냥 회장님, 아버님께서 아주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분은 항상 저희를 존중으로 대하셨어요. 아시죠? 저희 각자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그분이 아프셨을 때 막 출산한 제 딸에게 꽃을 보내주셨어요. 그런 분은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안지혜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찾을 수 있습니다, 최정자 여사님. 그들은 이 회사의 모든 곳에 있습니다. 무관심 대신 친절을, 오만 대신 존중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익 대신 인간성을 선택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입니다. 축하 행사는 늦은 오후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저물고 대부분의 손님들이 떠났을 때 안지혜는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회사가 40년 동안 지어온 건물들로 점차 밝아지는 도시를 응시했다. 전구진이 그곳에서 생각에 잠겨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회장님께서 건설하신 제국을 보고 계신가요? 그가 농담했다. 안지혜가 미소 지었다. 사실 아버지께서 언젠가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 그분은 건물들로 가득 찬 지평선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지. 저 모든 건물들을 보렴 따라. 언젠가는 낡고 심지어 무너질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건설하는 것은 영원히 남는단다. 정우진은 그 말의 깊이를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아버님은 현명한 분이셨군요. 네, 그러셨지. 안지혜는 잠시 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제야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려 했는지 완전히 이해했어. 우리가 짓는 건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변화시키는 삶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말이야. 그들은 잠시 동안 서울의 지평선을 응시하며 침묵했다. 위로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아래로는 불 밝힌 도시가 마법 같은 대조를 이루었다. 알다시피 안지혜가 마침내 말했다. 제가 청소부로 변장하기로 결정했을 때 아버지의 회사를 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 과정에서 리더십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 그게 뭔데요? 전구진이 물었다. 안지혜는 정장 위에 여전히 입고 있던 파란색 유니폼을 만졌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용기,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진정한 힘은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옥상에서 내려오면서 안지혜는 복도 벽에 걸린 아버지의 초상화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액자 안에는 눈에 띄지 않게 그녀가 놓아둔 것이 있었다. 강동현이 저항의 표시로 바닥에 던졌던 사원증. 이제 그것은 존엄성의 회복을 상징했다. 임무 완료 아버지. 그녀가 속삭였다. 임무 완료. 그날 밤 집에 도착한 안지혜는 옷장을 열고 변장했을 때 입었던 원래의 파란색 유니폼을 바라보았다. 특별한 옷걸이에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다. 그 옆에는 그날 받은 금색 자수가 새겨진 새 유니폼을 걸었다. 두 벌의 유니폼, 하나의 같은 교훈. 아무도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다. 아무도 버려질 수 없다. 각 개인은 자신의 직무나 지위에 관계없이 인정받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신문들은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연설하는 안지혜의 사진을 대서특필했다. 헤드라인은 위기를 혁명으로 바꾼 CEO라고 쓰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진정한 혁명은 이제 회사 복도에서 볼 수 있는 미소, 회복된 신뢰, 되찾은 존엄성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안건설, 입구를 장식하는 명판에 새겨진 문구. 여기서는 모든 직무에 존엄성이 있다. 존중에는 직책이 없다. 변장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금속뿐만 아니라 새로 태어난 회사의 근본적인 가치에 새겨진 교훈이었다. 이야기 끝.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영감을 주는 다른 이야기들을 들으시려면 변화, 용기, 그리고 존엄성에 대한 매력적인 이야기들로 특별한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왼쪽을 클릭하여 찾아보세요. 이 감동적인 여정이 좋으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비디오에 좋아요를 남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매일 우리는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진정한 리더십의 변혁적인 힘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은 비슷한 상황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나요? 존엄성과 존중이 여러분의 직장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청취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 커뮤니티를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